잘못된 관행과 발목 잡기에 굴복해서 과거의 낡은 정치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에 외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대 여당의 편협한 폭주라는 의회 독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서 잠행을 해왔는데 오늘 오후 1시쯤에 강원도 고성 사찰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도착했을 시간인데요.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무소속 권성동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양당의 대표가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모습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지 8일째 되는 날이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 고성에 화암사를 찾았습니다. 네, 어렵게 만난 두 사람 함께 경례도 걸었고요. 밤에까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한 후에 카페로 자리를 옮겼었고 분위기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모두 5시간 동안 두 사람이 같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만 보면 분위기도 좋고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밤새 들어온 소식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못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함께했던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제가 오기 전에 네.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술 마시고 차는 마셨지만 네. 별 성과는 없었다. 평행선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극적인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머리를 극적적하고 별 소득이 없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극적이지만 5시간 동안 근데 같이 만나고 그랬으면 뭔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의 얘기는 이거예요. 갔는데 진짜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지부동이더라.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일한 만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3차 추경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5시간 동안 산사에서 만났는데 결과 없이 이제 끝나서 각자 제갈 길을 가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성동 의원님은 그 두 사람의 만남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글쎄 사진만 보면은 뭐 양당 원내대표가 웃는 모습도 보이고 해서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제 알아보니까 전혀 결과물이 없거든요. 네. 그 뭐 결과물이 없는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16년간의 국회 운영의 틀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의석수를 무기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법사위원장직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야당 원내대표가 집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굳이 가서 설득을 하려면 뭐 선물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양보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런 양보안도 들고 가지 않고 가서 기자까지 연합뉴스 보니까 기자를 대동했네요. 네. 기자까지 대동해서 결국은 보여주기식인 쇼만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8일간 가서 집거를 했는데 거기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 국회 등원해서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설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이제 들고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혹시 민주당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구색 맞추기식으로 충분히 우리는 협상하고 기다려줬다라는 차원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혹시 기다려줬다 간 건 아닐까요?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양쪽 원내대표가 명분 쌓기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칩거 중에 이렇게 언론 노출이 많은 칩거는 처음 봤어요. 찾아낸 게 아니에요? 아니 계속 뭐 김종인 원내대표
그 비대위원장도 가고 네. 또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집거라는 것은 보안, 비밀이잖아요. 네. 결국은 계속 이렇게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여당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떻게 행선지를 알 수 있었겠어요? 결국은 알려졌으니까 오라고 하니까 갔겠죠. 그냥 보안 그 철저한 보안을 뚫은 민주당의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무슨 비공개로 자명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얼굴이 다 팔린 사람인데 네. 이렇게 움직이면 다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민주당이 몰랐다 그런다면은 여당이 아니죠. 네.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쯤 가서 내가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시점을 고려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으니까 지금쯤 가서 한번 만나고 오고 사진 한번 찍으면은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우리가 노력은 다 했다. 이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뭐 국회 정상화라든가 뭐 또 야당을 포용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우리는 우리 길로 가는데 다만 국민들 눈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네. 입장에서는 지극정성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그 실제로 번 민주당 갔다 오고? 의원 한 분은 또 방송에서 먼저 어디 있는지를 알았는데 먼저 찾아가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충분히 미래통합당에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기다려줬다가 가는 것이 예의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안에 있으면 노크를 하고 네.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노크도 없이 그냥 확 들어가는 건 실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기 싫었으면 그냥 자맹하고 행선지를 비밀에 붙였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죠. 결국은 네. 빈손으로 왔고 이제 각자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이 그것을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것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사찰 집거에 들어간 그 오랜 기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 모르겠다.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 난 빠질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빠졌다가 국회는 그냥 던져두고 공전하게 하도록 한 거.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지만은 우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목리를 부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못 주겠다 해서 16년간의 국회 운영의 틀을 파괴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과 함께 가야죠.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와 상생은 말로만 하고 행동은 반협치, 반상생으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거나 이걸 다시 되돌려놓지 않으면은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16개 상임위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 그 차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 스탠스는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43주 전에 민주당의 사무총장이나 당대표가 여참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이렇게 공개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가했을 때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비록 무소속이지만은 다 던져버리라. 먼저 공개선언을 하라 그랬어요. 다 갖고 가라. 민주당이. 그렇게 공개선언을 하고 협상을 해야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제가 그런 조언도 드렸는데 그걸 뭐 워낙 그분은 마음이 좀 곱고 또 이게 협상주의자다 보니까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그 SNS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지금 내놓은 것 같은데, 자, 이 입장 잠깐 보시기 전에 어제 그 회동에 대해서 양당이 오늘 오전에 먼저 그 입장을 한번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대표와 그저께 밤에 통화를 했고 어제 만나서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반면에 주호영 대표의 원내대표 입장은 좀 다른데요. 오늘 오전에 KBS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전 상황입니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새로운 제안은 없었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일단 내일 업무에 복귀하면 상임위 작업부터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오늘 오전 상황이고요. 잠시 전에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자 보시죠.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하면 오전에 밝혔던 입장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요. 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록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행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후에는. 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필요 없다.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가고 국회 독주, 독선, 독재의 책임을, 의회 독재의 책임을 민주당이 져라라는 이제 태도거든요. 야당은 원래 명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갖고 오지 못할 바에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갖고 가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협상의 상대로, 협치의 상대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통합당도 민주당을 이제 상생의 상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통합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서 정치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낡은 관행이 법 위에 있을 수 없죠. 저희는 법을 지키자는 거고요. 네. 국회법 준수를 저희들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다고 그러는데 좀 멀게 원인 제공을 따진다면 총선 민심이 원인 제공일 수 있죠. 절대 안정 과반 다수석을 저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1대 7로 계속 양보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태도로 보아서는 프레임을 이렇게 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8개 민주당 다 가져가라. 의회 독재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주장할 것 같고, 또 7개 상임위는 별로 실익이 없다. 그러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18개를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남북 경제 국면을 파고들어서 대통령 때리기,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리기 작전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통합당 다선 중진 의원들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차지하자라는 입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와 미래통합당 소속 다선 중진 의원들의 입장은 속으로는 다를 것이다.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도 어려울 거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먼저 한 목소리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직후에 우선부터 현재까지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당론이 이미 이제 7개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낡은 관행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것이 낡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18대 때 범여권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180석이었어요.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그때도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줬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많은 목리를 부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낡은 관행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요. 그 관행은 아름다운 관행이고 지켜야 될 관행이고, 또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법과 마찬가지 원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관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의견, 양쪽의 의견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들어봤는데 크게 좁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KBS가 민주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한번 화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안이 통합당 없이 남은 12개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뽑거나, 그러니까 모두 다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니면 통합당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그 예결특위 위원장만 추경 처리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딱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 하나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머지 위원장을 모두 선출을 하되 추경 처리한 다음에 통합당 몫으로 다시 다 되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사임한 다음에 자리를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주자, 이런 안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 두 번째 안, 지금 급한 게 사실은 추경이잖아요. 추경만 먼저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 저게 아닐까요? 이제 소위 정청래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어제 제시를 아니고요. 물론 당 지도부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긴급성을 요하는 3차 추경은. 아니 어려운 거 다 지나서 추경 뭐 편성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화급을 다투는 이런 예결위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미래통합당과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저희가 먼저 선출하고 추경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다 가져가라. 저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명단부터 제출해야 돼요. 그걸 제출하지 않는 것은 18개를 다 가져가라 하는 것이 쇼잉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려 한다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누구는 교육위, 누구는 행안위 명단부터 제출해야 되는 거죠. 제출하지 않은 것은 허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복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일단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야당의 그런 몫은 다 해야 되니까요. 상임위 배정부터 할 겁니다. 오늘 지금 공언했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배치를 이제 저 경합이 심한 데는 또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 보고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가라고 하는 거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잠정적인 당론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바뀔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예. 거군요. 그래서 지금 뭐 3선 의원 중에 내심으로 원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초재선들이 이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상임위원이 배정이 되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감시하고 또 주장할 부분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다,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독주와 독선을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장애 추정도 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환기 작업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라는 것이 진심이고 당론이라면서요. 아니, 7개 상임위원장을 안 갖고 가겠다는 것이 포기하겠다는 게 진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라면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안 받으면 계속 국회가 공전한다면 저희는 아니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진심을 믿고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윤호중 사무총장이 18개 다 갖고 가겠다. 먼저 자기들이 공언했고, 이해찬 당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들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안 갖고 가겠다는데 그럼 갖고 가야 되고. 미래통합당에서 안 갖고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저희는 하라는 무한 얘기예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가져가시라니까. 예. 자, 그래서 가져가라고 가서 18개를 가져갔는데 그게 독선과 독주인가요?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지 말았는데 갖고 갔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이니까, 결국 지금 거대 여당이 됐다고 의석수 많다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미래통합당이 하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주신다니까 하는 거죠. 예. 저희는 자, 그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무슨 거죠.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최종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계속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청래 안 예결특위 위원장만이라도 선출해서 곧바로 추경심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 상황이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님이 지금은 무소속이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미래통합당에 네. 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이시라면 지금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다. 예, 야당은 명분으로 사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을 뺏긴 마당에
다른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 그런다면은 미래통합당의 자세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갖고 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민주당이 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투쟁을 해서 민주당의 잘못, 문재인 정부의 독선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알려서 국민들의 힘으로 정부 여당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야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곧 알아들었고요. 원내대표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이후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이제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이것도 계속 양 당에서 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제 바꿔서 북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라는 말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북한 노동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지도를 했고 그리고 총참모부가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한 건 아니고 보류를 한 겁니다. 자, 입장이 갑자기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다목적용인데요. 네. 이 비난전 성명서가 나왔을 때도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네.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의용 안보실장을 내세워서 대응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뒤로 빠져 있고 김여정이 했었고요. 지도자들이 빠져 있었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저렇게 했지만 북한의 최고 실세 지도자는 김정은이다 하는 부분을 각인시킨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도 파국만은 원치 않는다. 대화하자라는 시그널이고 역시 밑에서 아무리 떠들고 비난을 해도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남북미 정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이 나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맨 먼저 지금 참전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중단이 아니라 보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하는 걸 봐서 언제든지 다시 할수 무력 있다. 시위는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숨은 메시지는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것, 대북전단 살포 중지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노력해라라는 무언의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노력의 움직임들은 조금씩 보이고 네, 있는데 네. 그것이 북한에서 보기에 만족하다면 행동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불만족스럽다면 다시 원래대로 갈 수 있다. 두고 보겠다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북한이 지금까지 써온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 이제 전략이죠. 때로는 협박을 했다가 또 위협을 가했다가 때로는 또 화해하자고 제스처를 취했다가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대북 전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아주 3주 동안 아주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엄청난 협박을 가하고 또 우리 남북 공동사무소까지 파견을 할 정도로 거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 무마용이에요. 그 대북 제재가 오래 장기간 지속이 됐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90%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화살을 우리나라한테 대한민국에 돌렸다. 돌린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3주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이제 불만이 이제 좀 무마가 되고 잠재워졌고. 예, 또 자기들끼리 좀 이 단결력 좀 공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에 또 대한민국이 대남 전단이니까 대남 전단을 대남 전단이 이게 무슨 뭐 환경법 위반이다 무슨 뭐 남북 교류법 위반이다 하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막겠다 그리고 또 뭐 개성공단 일부 또 정치인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미국 입장 고려하지 말고 다 열자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북한의 입장에 호응을 하니까 이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이 정도에서 조금 중단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일 수도 있고 더 큰 도발을 위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치 화해 제스처를 치면서 우리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이 이제 6.25 발발 70주년 아닙니까? 6.25 때도 그랬어요.
그 3월 달부터 계속 말로는 화해 제스처를 펴다가 갑자기 기습 남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우리 정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 제스처를 치면서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발언에 대해서 덥석 좋다고 야 빨리 대화하자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고 그래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탈북단체의 그 대북 이른바 삐라 이게 빌미가 돼서 지금 상황까지 왔었다고 하는데 이후 상황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선 한 가지 좀 사실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네. 제가 오늘 9시 30분 오전 정론관에서 다른 탈북단체 회원들하고 대북전단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단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탈북민들은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탈북자 그러면 마치 대북전단 뿌리는 걸 다 찬성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처음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바로잡고요. 지금 대북전단 살포는 저는 사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경찰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고 또 경기도지사도 지금 그것을 뭐 수사 의뢰하겠다 이랬으니까 저는 당분간 하지 못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대북전단 날린 것이 뭐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대량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시기였다 이렇게 봤을 때 대북전단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이제 뭐 북한이 대북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반색할 필요가 없다. 좋아할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긴장도 주지 말고 북한의 동태를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뭐 자기들이 보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대화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원히 북한에 끌려다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해 주기를 바라고 북한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정부에서 나온 입장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오늘 입장이 우리가 나왔던 것 3주 동안 같고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까? 물론 김여정 이름으로 했지만은 그게 김정은의 용인 없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말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북한 관련 문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 오늘 외교안보 합동회의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내용 들으신 거 있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할 일이 있죠.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를 빨리 좀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국회 내에 항상 있는 것이 이제 남북 특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움직이고 그리고 또 통일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장관이 사퇴를 한 것이 북한으로서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이렇게 한번 흔드니까 통일부 장관이 날아가네 하고서 속으로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뭐 즐기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그런 행동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 것은 저도 규탄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주목받는데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는 저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북한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이 남북미 모두에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그 이번에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일련의 상황 때문에 저희 통일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청와대 안보실장까지도 이참에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목소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3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패 책임을 누가 질 것이요? 대통령이 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정우영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교체를 해서 최신의 메시지를 좀 내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람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면 정책 기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좀 더 전혀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다.
그리고 사람 교체는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왜냐하면 북한하고 또 계속 대화를 해야 될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통일부 장관이 사실 아무 힘이 없거든요. 네. 청와대 애교실장이 시키더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애교실장이 옥동환 씨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분한테 면- 책임을 묻는 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보실장을 예. 바꾸는 게 예. 좋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고 오히려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갈 사람이 지금은 수습을 하는 게 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꾼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